데이터만 분석합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지나시는 길에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차트는 장 종료값입니다. S&P 500 및 국내 업종 분석을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의 일목균형표 봅니다. 일단 구름대 위에는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기준선 전환선은 역배열이고요. 후행스팬은 아직까지 일봉대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세로 봅니다. 하지만 반등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스토캐스틱 슬로우 값이 매수 시그널에 의해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차트는 약세입니다. 하지만 스토캐스틱 슬로우 값은 매수 시그널이죠. 그래서 반등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반등이 기대됩니다. 코스닥은 약세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캐스틱 슬로우 값은 매수 시그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등이죠.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반등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산업의 차트 종합입니다. 역시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매수 지속 단계이고요. 고려산업의 이건 3선 전환도 약세 시그널입니다. PNF 차트 약세고요. 가기 차트도 약세입니다. 그렇지만 랭코 차트는 하나 올라섰습니다. 즉 일관된 패턴이 없습니다. 역시 랭코만이 상승입니다. 그 외에는 약세입니다. 굳이 구분을 하자면 약보합 정도가 되겠습니다. 고려산업의 지표 종합입니다. 우선 DMA 값은 약세 시그널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추세지표인 MACD와 트릭스 약세 시그널이고요. 볼륨 오실레이터 역시 약세로 봅니다. 그래서 고려산업의 지표 종합은 반등장의 시작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시작은 스토캐스틱 슬로우 값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세는 없는 걸로 보겠습니다. 고려산업의 파라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DMI를 먼저 봅니다. 약세를 보이다가 9월 8일날 매수 시그널 나왔습니다. ADX는 역시 추세가 없고요. 하지만 파라볼릭사는 음선 즉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DMI의 상승과 파라볼릭사의 하락, 약세가 서로 상쇄되고 패턴이 일관된 패턴이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ADX는 추세가 없는 관계로 보합 정도가 적당하겠습니다. 고려산업 파라시스템은 보합장입니다. 고려산업의 일목균형표입니다. 일목균형표를 볼 때 세 가지를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름대, 기준선, 전환선, 후행스팬 이 세 가지를 봅니다. 그럼 고려산업을 좀 보겠습니다. 구름대 아래에 일봉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건 약세 시그널이고요. 기준선, 전환선 살짝 보시면 검은색 선, 즉 기준선 아래에 녹색 선, 전환선이 있습니다. 역배열이죠. 그리고 후행스팬은 구름대를 살짝 벗어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고려산업의 일목균형표는 구름대, 기준선, 전환선 모두 약세고
후행 스팬에서는 상승이라고 보겠습니다. 모두 약세는 아니고요. 정리하면 강보합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스토캐스틱 슬로우는 상승으로 보고요. 하지만 전체 흐름은 약세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고려산업 일목균형표 약세로 봅니다. 고려산업의 볼린저 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 상한선, 하한선 중에 일봉은 하한선에 가깝고 중심선에서 한번 밀렸습니다. 그래서 약세 추세기가 되겠고요. RSI는 약세고 전체 정리하면 약세가 되겠습니다. 고려산업 볼린저 밴드는 약세로 봅니다. 고려산업의 CO, 즉 차이킨스 오실레이터 패턴은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유는 일단 기준선 0선이죠. 기준선 아래에서 약세 시그널을 보였고 91일평선 아래에서 일봉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겠습니다. 고려산업의 기본 차트입니다. 기본 차트를 볼 때는 세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일봉, 두 번째 거래량, 세 번째 이동평균선.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평선을 먼저 봅니다. 이평선 91선, 그리고 21선, 그리고 5일선이 차곡차곡 역별로 쌓여 있습니다. 거래량과 그 일봉을 보시면 거래량이 비교적 장대죠. 그런데 일봉이 윗꼬리가 깁니다. 이거는 장중에 고점 매물대에 의해서 밀렸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건 약세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리하면 이평선은 역배열, 거래량 일봉 패턴은 약세, 그래서 약세로 보고요. 전체 흐름은 고려산업, 죄송하지만 별 하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산업 약세장입니다. HLB 글로벌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글로벌의 차트 종합입니다. 역시기 곡선 이렇게 움직이는 건 매수 전환 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랭코 차트 요거만 상승입니다. 두 가지 일목균형표와 랭코 차트만 상승이고 나머지 삼선 전환도 PNF 가기 차트는 약세입니다. 특별하게 주의할 추세는 없고요. 그냥 보합장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HAB 글로벌의 지표 종합입니다. 9월 8일날 장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표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하나씩 보면 OBV, CCI, MACD, 스토캐스틱 슬로우, 그리고 RSI, 그리고 볼륨 오실레이터까지 하나 더 가면 DMI 값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장대 양봉으로 많은 지표들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HAB 글로벌의 파라스 시스템입니다. 일단 양전을 했습니다. 파라볼릭사 거기에 DMI 값도 양전을 했습니다. 다만 ADX가 추세가 분명치 않습니다. 정리하면 파라스 시스템을 양전을 했습니다만 추세는 강하지 않은 걸로 보겠습니다. HLB 글로벌의 일목균형표부터 봅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구름대 안에 있습니다. 기준선전환선이 아직 역배열이고요. 후행 스팬도 일봉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약세로 봅니다. 특히 9월 8일 장대 양봉으로 차트는 좀 개선이 되었습니다. 특히 스토캐스틱스 슬로우 값은 매수 시그널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정리하면 상승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HAB 글로벌의 BPB 즉 볼린저 밴드 시그널 보시면
중심선 출발을 해서 상한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이건 상승이죠. 거기다가 RSI 값도 매수 시그널입니다. 일관된 패턴이고요. 상승 시그널로 보겠습니다. HLB 글로벌의 CO 값은 기준선 돌파했습니다. 상승을 했고요. MA 즉 이동평균선 값은 역시 91이평선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상승 패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상승으로 봅니다. HLB 글로벌의 기본 차트입니다. 이평선은 역배열이죠. 91선 아래 21선 아래 5일선 있습니다. 물론 개선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장대 거래량의 장대 양봉인데요. 이건 상승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반전으로 봅니다. 그리고 HLB 글로벌의 전체 별점 지수는 별 5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장, 강세장 시그널입니다. 코스모화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화학의 차트 종합입니다. 모든 차트가 상승 시그널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선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죄송하지만 매수 보류 단계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매수 숫자가 붙었으니까 매수 시그널을 맞고요. 그리고 삼성전환도 상승선을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PNF 차트, 랭커 차트, 가기 차트까지 모두 상승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차트가 상승 매수고요. 저는 상승으로 정리합니다. 코스모화학의 지표 종합입니다. 이 적산봉으로 보이죠? 그래서 차트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적산봉은 긴 양봉이 3개가 나란히 나왔을 때 이거를 적산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스모학의 적산병을 좀 보고 다음은 OBV, CCI, 추세 지표들 2개, 그리고 모멘텀 지표 2개, 거기다가 거래량 지표, 볼륨 오실레이터, BWI는 확장기, 그리고 ADX는 상승 추세 둘을 합치면 상승 확산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의 모든 지표들이 10개죠. 10개의 모든 지표들이 상승장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적산병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코스모화학의 파라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DMI를 가장 먼저 봅니다. 업DI 이거죠. 또는 플러스 DM이라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름 불리는데 어쨌든 간에 업DI가 위에 있으면서 상승장 시그널 보여주고 있고요. ADX는 고개를 들었는데 추세가 있다는 얘기죠. ADX를 좀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는 추세가 있는 겁니다. 여기는 상승 추세가 당연히 되겠죠. 그런데 ADX가 이렇게 아래로 꼬꾸라질 때 이거는 약세가 아니라 이거는 추세가 없음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게 약세가 아니라 추세가 없음이죠. 정확히 표현하면 추세가 없거나 추세가 약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ADX 위로 꺾여서 추세가 있는 거고 그 추세는 DMI를 봤을 때 업대가 위에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보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다가 파라볼릭사, 점선이 파라볼릭사인데요. 이것이 우상향하면서 상승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DMI, ADX는 상승 추세이고 파라볼릭사가 이를 확인해 주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파라 시스템은 상승 패턴이고요. 상승으로 정리합니다. 코스모학의 일목균형표 봅니다. 구름대가 저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선 전환선은 정배열로 보이고요.
후행스팬은 저 뒤에서 열심히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목은 상승으로 봅니다. 일목 상승에 스토캐스틱 슬로우 값은 매수 시그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화학의 일목균형표와 스토캐스틱 슬로우 값은 일관되게, 일관성 있게 상승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화학 상승으로 정리합니다. 코스모학의 볼린저 밴드와 RSI를 보도록 합니다. 우선 볼린저 밴드 중심선이 우상향하면서 상승 신호를 보여주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상한선을 일봉이 돌파했다는 겁니다. 상승장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거기에 RSI는 매수 시그널 나오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학의 볼린저 밴드 RSI는 모두 일관되게 상승 신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모화학 상승으로 봅니다. 코스모화학의 CO 값은 0선 기준선을 돌파했습니다. 상승 시그널이고요. 거기에 90일평선 추세선이죠. 추세선인 90일평선 상단에 일봉들이 쭉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즉 트라이킨스 오실레이터와 91일평선을 종합해서 보면 코스모화학은 상승 패턴입니다. 상승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코스모화학의 기본 차트입니다. 첫 번째 이평선을 봅니다. 이평선 90일선, 21선, 5일선이 차곡차곡 쌓여 있죠. 이런 경우는 정배열이고요. 거꾸로 위에 큰 이평선부터 작은 이평선까지 단기 이평선까지 쌓이는 걸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정배열이죠. 기본 차트 세 가지 분들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평선, 두 번째는 일봉, 세 번째는 거래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봉과 거래량을 보시면 장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장대 양봉이 또 나왔습니다. 이거는 상승 유지 시그널입니다. 이평선 정배열, 일봉과 거래량의 장대 일봉과 장대 거래량이면 상승장이 유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승으로 보고요. 코스모학의 전체 별점은 별 5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장, 강세장입니다. KC 보도록 합니다. KC의 차트 종합입니다. 우선 역시곡선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건 매수 전환 단계로 매수 시그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거 상하로 움직인 것 같이 보이는데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삼선전환도 약세 시그널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PNF 차트도 약세 시그널이고요. 거기에 랭코 차트도 약세고 하지만 가기 차트는 상승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KC의 차트 종합을 보시면 가기 차트하고 역시곡선만 상승이고 나머지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 정리하면 보합 정도로 정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KC 지표 종합을 좀 보겠습니다. OBD 상승, CCI 상승, 스토캐스틱 슬로우 상승, 그리고 결정적으로 ADX가 위로, 즉 상승 시그널로 끊겼습니다. 볼륨 오실레이터는 경우에 따라서 음봉일 수도 있고 상승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 상황에 따라 변하는 거고요. 그래서 상승 추세가 있는 걸로 보겠습니다. KC 지표 종합 9월 8일 목요일 현재 상승 추세가 있습니다. KC 파라 시스템 보시면 일관된 패턴이 없습니다. 보시면 업DI가 위에 있어 상승이긴 하지만 파라볼릭사가 음선이죠. 부정적이고요. ADX는 다만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승장은 아닌 걸로 보고 강보합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KEC 일목균형표 세 가지를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구름대, 두 번째 기준선 전환선, 세 번째 후행스팬. 이게 세 가지를 보는데요. 첫 번째 구름대는 아직 구름대 안에 있어서 부정적입니다. 기준선 전환선도 서로 역배열되어 있고요. 후행스팬도 일봉대에 묻혀 있습니다. 다 약세죠. 스토캐스로 값은 하지만 매수 시그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KC 일목은 약세이나 스토캐스로 값은 상승으로 보아서 상승이 아니라 약보합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KC 일목은 약보합입니다. KC의 볼린저 밴드는 중심선을 타고 상한선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강보합으로 보고요. RSI는 시그널이 약세 시그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봉 패턴을 보면 4거래일 동안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심선 위에 있죠. 이것은 강보합이나 약세라고 하기보다는 상승으로 보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KC 볼린저 밴드는 상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KC는 일관되게 뚜렷한 CO 값은 없습니다. 일단은 여기가 기준선으로 보이는데 좀 멀죠. 그리고 91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시그널이 나와줘야 하는데 이게 없죠. 그래서 일관된 CO 값은 없습니다. 가 되겠습니다. KC 기본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 여기 91선, 21선, 5일선 거꾸로 쌓여 있죠. 이거는 역배열입니다. 일봉과 거래량 보시면 장대 비교적입니다. 비교적 장대 거래량의 비교적 윗꼬리 아랫꼬리가 긴 일봉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상승할 패턴입니다. 상승 패턴이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 상승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KC는 별 5개 중에 별 4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광 페인트 보도록 합니다. 조광 페인트의 차트 종합입니다. 첫 번째 역시 곡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사실 더 완만하게 움직이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이거는 매수 단계입니다. 그리고 조광 페인트의 3선 전환도 상승선, 양선을 계속 쌓고 있고요. PNF 차트도 상승선을 쌓고 있고 랭코 차트 역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가기 차트는 상승선을 쌓고 있죠. 그래서 모든 차트가 상승입니다. 일관되게 조광 페인트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광 페인트의 지표 종합입니다. 보시면 DMA 값이 우상향하고 있죠. 상승 시그널이고요. 볼린저 밴드 값이 급하게 상승 추세에 들어섰습니다. 상승 확장기죠. 그래 상승으로 보고요. OBB 매수 시그널, CCI 상승 시그널, 그리고 MACD도 상승 시그널 나와 있고요. 스토캐스틱 슬로우 값, 그리고 RSI 값, 그리고 ADX 값도 상승 추세고 볼륨 오실레이터 값도 상승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WI는 확장기인데 상승장이니까 상승 확장기가 되겠죠. 그래서 트릭스 요거를 제외하면 그 9개의 지표가 모두 상승장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확장기로 보도록 합니다.
조광 페인트의 파라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DMI를 먼저 봅니다. 여기서는 업DI가 위에 있죠. 업DI는 플러스 DM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상승장이고요. ADX를 보시면 꾸준하게 상승하는 추세가 있는 모습을 보였고, 그 추세는 밑에 DMI 값을 따지자면 상승 추세입니다. ADX 상승 추세, DMI는 상승 시그널, 거기에 파라 시스템도 상승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손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파라 시스템은 일관되게 상승 시그널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으로 봅니다. 조광 페인트 일목균형표입니다. 첫 번째 구름대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기준선 전환선을 봅니다. 세 번째 후행스팬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구름대부터 봅니다. 구름대 위에 일봉들이 모여 있습니다. 상승 시그널이고요. 기준선 전환선은 살짝 겹칠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정배열 보입니다. 그리고 후행스팬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는 상승으로 봅니다. 거기다가 스토키스로 값은 매수 시그널이죠. 일관되게 상승 신호를 보여주고 있고요. 상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광 페인트의 볼린저 밴드와 RSI입니다. 첫 번째 볼린저 밴드. 볼린저 밴드는 세 가지 선으로 구성됩니다. 중심선과 상승선, 하한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심선은 보통 20일 이평선과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현재를 보면 현재는 상한선을 돌파했죠. 그거는 상승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RSI도 매수 시그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RSI는 모두 일관되게 상승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광 페인트의 CO, 즉 트라이킨스 오실레이터 값은 기준선을 돌파하면서 위로 급등을 했습니다. 이거는 상승 시그널이 강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91이평선, 이건 추세선이라고 불립니다. 이 91이평선 위에 일봉들이 모여 있는 건 상승장 시그널이 맞습니다. 두 가지가 겹치고 있죠. CO 값이 강한 상승장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일봉들이 이평선, 91이평선 위에 모여 있으면서 상승 시그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광 페인트의 트라이킨스 오실레이터, 즉 CO 값은 상승 패턴이라고 하겠습니다. 상승으로 봅니다. 조광 페인트의 기본 차트입니다. 저는 기본 차트를 볼 때 세 가지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일봉, 두 번째 거래량, 세 번째 이평선, 이 세 가지를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동평균선을 먼저 봅니다. 이동평균선 정배열이죠. 91선, 21선, 5일선이 나란히 쌓여 있습니다. 거기에 일봉이 장대 양봉이고 거기에 따라서 장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상승장 시그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평선은 정배열에 거래량은 장대 거래량, 그리고 일봉은 장대 양봉인 경우는 보통 상승장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거래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다음 거래일, 그러니까 9월 13일 날 비슷한 거래량이 나와주지 않으면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조광 페인트 별점은 5개를 주겠습니다만 아마도 9월 13일 화요일 장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장대 거래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장대 양봉을 만들었지만 이후의
거래량이 비슷하게 나와주지 않는다면 역시 양봉이든 음봉이든 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하되었습니다.